사연을 읽어볼게요. 30대 중반 동갑 부부, 연애 2년, 결혼 3년 차. 결혼 전 제가 청약로 당첨된 아파트에서 거주했고, 아파트는 경기 외곽으로 빚 없이 모아놓은 돈 부모님 지원으로 매매했고, 첫 독립이라 가전가구도 혼수급으로 채웠습니다. 결혼 얘기 오가다가 집은 그냥 여기서 살았으면 한다고 제가 먼저 말 꺼냈어요. 이사하기도 번거로웠고 무엇보다 회사랑도 가깝고 난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고 결혼해도 이 집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확고했어요. 매매 당시 20대 후반, 남편과 연애 전. 남편이 몸만 들어오기 뭐하다며 본인이 모아둔 1억 2천에서 7천만 원을 혼수 대신이니 인테리어를 하던 필요한 데 쓰라며 줬고 그대로 본인 명의 적금에 넣어뒀어요. 공동명의 얘기 나왔는데 부모님도 반대하시고 저도 그건 아닌 것 같다 하니 알겠다 하고 수긍했네요. 지금은 집값이 4억가량 더 올랐고 이사할 생각 전혀 없어요.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은 시점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시어머님 바로 합가 요구했으나 듣기 좋은 거절 없다고 딱 잘라 말씀드렸어요. 큰 신우 작은 신우 뒤에서 매정하다 했지만 본인들도 모실 상황 아니기에 직접적으로 싫은 소리는 못합니다. 우리 집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시어머님이 거주하십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반년 정도는 우리 부부 쉬는 날마다 들여다봤고 이것저것 많이 챙겨드렸어요. 저도 일을 하는 사람인지라 음식은 못 해드리고 물질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해드렸다 생각합니다. 큰 신우는 지방에 살고 작은 신우는 시어머님 댁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1년 전 시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고 2주 입원한 뒤에 약물 치료 중이십니다. 거동은 불편하지 않으시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하시고 혼자 있기 무섭다고 매일같이 우는 소리 하시길래 남편 신우들과 합의 후 우리 집에 6개월, 이후 큰 신우가 남편 사업 정리하고 올라와서 모시기로 했어요. 작은 신우는 애들이 줄줄이 소세지인 상황에 이혼 얘기까지 오가고 있어 답이 없다 하고 제외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하니 마음이 약해지고 시어머님이 짠해 보여 6개월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셋이 동거가 시작되었어요. 어차피 본인 아침 안 먹는 거 다 아시고 신랑은 새벽 일찍 나가 회사에서 조식 먹습니다. 시어머님은 집에서도 혼자 차려 드셨다며 밥은 신경 쓰지 마라 하시고요. 저도 눈 뜨면 침대 정리하고 씻고 바로 출근하고 퇴근하면 남편이 일찍 퇴근해서 저녁상 차려놓고 제가 야근하면 먹고 오거나 와서 혼자 먹고 뒷정리하고 자는 루턴이라 시어머님과 크게 마주칠 일이 없었어요. 주말엔 너무 편한 복장으로 있다거나 부부관계, 거실에 대자로 뻗어 있는 거 그런 거 말고는 갑자기 시어머님이 안 하시던 시집살이를 한다거나 집안 살림을 하라는 둥 그런 게 일절 없어 크게 불편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6개월이 지나고 큰신우한테 연락이 와야 하는데 연락도 안 오고 남편도 별말이 없는 거예요. 뭐지 싶어 자기 전에 남편한테 슬쩍 물어보니 벌써 그렇게 됐냐면서 연락해본다고 하고 말았고 2일 동안 아무 말이 없어 또 먼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 해봤다고 지금 해본다 하더니 통화 좀 하고 온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30분 정도 지나서 들어오더니 한 달만 더 기다려달라 했다네요. 큰 신우 남편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얼른 정리하고 올라간다면서 약속 꼭 지켜라 했고 알겠다길래 믿었어요. 약속한 한 달도 지나고 아무 말이 없길래 남편한테 물어보니 한숨을 푹 쉬고는 이런 건 참 잘 기억하네. 알았어. 라길래 저는 순간 뭐지 싶었는데 마음이 편하지는 않겠지 싶어 그냥 더 얘기 안 했고 제가 얘기를 안 하니 하루, 이틀, 나흘, 일주일 시간은 가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점점 내 눈치를 보는 게 티가 나고 제가 퇴근하고 오면 왔냐고 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시는 날이 많아졌어요. 뭔가 이상해서 큰신우한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번호가 없는 번호라네요. 진짜 너무 당황스러워서 몇 번이고 다시 걸고 계속 결번 나오길래 카톡을 찾아보니 카톡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카톡으로 형님 하고 보내니 답이 없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 집에 가서 얘기하자 그러고 너무너무 답답해 손에 일도 안 잡혔어요. 집에 가니 또 시어머님 저 보시고는 왔어 하고 방으로 들어가시고 남편한테 어떻게 된 거냐, 왜 큰신우 번호가 결번이고
카톡을 보내도 답이 없냐고 뭐냐 하니 우물쭈물거리며 한숨만 쉬고는 한참 말이 없다 입을 여네요. 큰신우랑 2달 전에 통화를 했는데 매형 사업 접고 슬슬 올라가려는데 동업하는 사람들이 엮여있는 와중에 매형이 사업자를 내서 동업자들한테 돈을 빼주고 정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네요. 당장 정리를 못하니 시어머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사업자 정리하고 집 팔고 바로 시어머님 집 담보대출금을 정리하고 그 집으로 시어머님 모시고 간다고 했대요. 당연히 믿고 최대 1억 4천으로 대출을 받아줬는데 2주 뒤에 또 연락 오더니 2천 정도 모자라는데 남편한테 도와달라고 했대요. 집 내놓고 계약서만 쓰면 되는 상황이라고 올라가서 바로 갚겠다고 해서 또 돈을 보냈고 그 뒤로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졸지에 시어머님은 빚이 생겼고 남편은 본인이 모아둔 돈 털어 8천원 갚았는데 6천원 도저히 구할 데가 없다며 우리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아서 갚던가 본인이 결혼할 때 준 돈 있지 않냐며 그거로라도 막자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혹시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미안해 라고만 했으면 나한테 말 안 하고 일 저지른 거 괘씸해도 가족이니 그냥 내어주고 시어머님 다시 집으로 보내드리려 했어요. 그런데 너무 뻔뻔하게 돈 맡겨둔 사람 마냥 저러는데 짜증이 안 나게 생겼나요? 시어머님 안쓰럽지만 담보대출 받아준 거에 한몫하셨고 우리 집에 계실 때 한 번을 안아본 신우 내외 아무리 자식이라 해도 뭘 믿고 그 큰 돈을 덥석 내어준 건지 이해도 안 되고 시아버님이 살아계실 적에 어떻게 벌어 어떻게 장만한 집인지 술만 드시면 말씀하셨기에 저는 그 집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걸 다 보고 겪으신 분이 왜 아무런 의심 없이 무서운 결정을 하셨나 솔직히 너무 바보 같고 멍청해 보였어요. 남편한테 생각할 시간 좀 달라고 하고 친정에 알렸고 엄마가 그냥 결혼할 때 받은 돈 주고 빚 정리해서 돌아가시게끔 하라고 이혼할 거 아니면 그게 최선이라기에 짜증은 나지만 돈이야 젊은 우리가 다시 모으면 되는 거지 하는 마음으로 갚아드렸어요. 대신 남편한테 그날 돈 맡겨둔 거 마냥 말한 거 진심으로 사과해라. 또 이런 일 생기면 그땐 우리가 헤어지는 거다 하고 사과받고 약속받았어요. 시어머님, 자식도 버리내미 도와줘서 고맙다며 엉엉 우시고 집으로 돌아가셨네요. 그렇게 정리가 되는 듯 싶었고 남편은 큰 누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 거라며 저한테도 큰신우 죽었다 생각하라네요. 저도 그럴 거라고 그게 어디 사람이냐고 소주 한잔하고 시어머님에게는 꼭 신고하시라고 했어요. 남편은 2천만원 민사소송 걸어두고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사실 시어머님한테 정이 좀 떨어져서 시댁 방문을 안 하고 지냈어요. 시국 핑계로 전화 안부만 가끔 드리고 지냈어요. 남편도 일이 바빠져 5개월 정도 못 갔고 남편 소송권은 큰신우 주소지가 불분명해서 우편물이 도착하지 못한다며 주소를 변경하라는 보정명령이 계속와 진행이 더뎌지고 있을 즈음 일이 터졌네요. 불과 2주 전 일입니다. 남편이랑 자려고 누워있는데 누가 집 문을 두드렸어요. 벨이 있는데 똑똑도 아니고 진짜 쿵쿵거려서 너무 놀라 인터폰 보니 시어머님이 서 계셨습니다. 남편이랑 저랑 둘이 나가보니 시어머님이 제발 도와달라며 우시더라고요. 일단 들어오시게 하고 소파에 앉아 얘기 나눴어요. 무슨 일이시냐, 왜 그러시냐, 이 시간에 어떻게 오셨냐 하니 사실 큰신우가 3달 전부터 남편이랑 이혼한다면서 시어머님 집에 와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랑 저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말 안 하고 같이 지냈는데 애 양육권 무조건 가져오고 싶다고 그러면서 애만 데려오면 시어머님 큰신우 딸 이렇게 셋이 평생 같이 살자고 그래서 좋다고 어떻게 하면 데려올 수 있냐 했더니 경제력이 있어야 하는데 본인은 지금 돈벌이도 없고 집도 없으니 우선 집을 본인 명의로 돌려만 놔달라고 양육권 가져오고 바로 시어머님 명의로 돌려놓겠다고 했다네요. 시어머님 1달 반 전에 한치의 의심도 없이 큰신우에게 명의 돌려주고 증여세까지 내줬다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집 보러 왔다면서 부동산에서 왔다 갔고 큰신우는 또 연락 두절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무서워서 혼자 못 있겠다며 나 좀 살려달라고 엉엉 우시는데 진짜 어른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세상에 이렇게 멍청한 인간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엄마 괜찮아.
여기 있어. 이러고 자빠졌고 저는 순간 꾹꾹 눌러둔 화가 다 터졌는지 무슨 말한지 기억도 안 나네요. 대충 이 집에 있을 생각 하지도 마시라고, 대체 왜 그러고 사시냐, 얼마나 더 당해야 의심이란 걸 하실 거냐, 진짜 어머님 보면 답답해서 속이 뒤집힌다 다다다다 쏘아붙인 것 같아요. 어머님 계속 우셨고 그때 남편이 그만하라고 제 뺨을 때렸어요. 저는 이성의 끈을 놓았고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사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남편을 팬 건지 말리는 시어머님을 팬 건지 누구한테 맞은 건지 몇 대 더 맞은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속은 후련했어요. 아래층은 너무 시끄러워 경비실에 호출했고 경비원님께서 우리 집 올라왔다가 싸우는 소리 들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오자마자 상황 설명하고 어떻게 하실 거냐 하기에 남편은 죄송하다 그냥 가주셔도 된다 하고 저는 정말 죄송한데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 두 인간 다 못 들어오게 해달라 하고 문 잠궈버렸어요. 밖에서 말소리도 들리고 초인종 소리도 몇 번 들리다가 경찰분들은 가셨고 둘이 중얼중얼거리다 초인종 또 누르다 도어락 만지작거리다가 안에서 다 잠궈버리니 문은 안 열리고 어디 간 건지 인터폰 번이 없길래 핸드폰 번이 부재중 엄청 와 있어서 그냥 차단했어요. 다음날 회사에 연차 쓰고 도어락 비번 바꾸고 집에서 남편 짐 정리해서 문 앞에 뒀는데 저녁 다 돼서 또 비번 눌러대고 안 열리니 쿵쿵대길래 없는 척하니 또 어디 가버렸네요. 이혼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머리 아픈데 속은 시원합니다. 다들 결혼할 때 집안 신중히 보세요 진짜.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 큰 신우 세상 또라이인 거 알아봤을 건데 남자에 빠져서 앞만 본 내 잘못이죠 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여기에라도 털어놓으니 조금 후련하네요. 최대한 짧게 쓰려고 했는데 어째 글이 길어졌네요. 댓글입니다. 시모가 집까지 날리고 울면서 찾아왔는데 남편이 괜찮으니 여기 있으라고 했다고요? 딱 감이 오네요. 다 사기꾼들이에요. 저 식구들이 쓰니 집까지 싹 뺏을 작정한 거라고요. 쓰니 집으로 담보 잡아서 어쩌고 얘기 나왔을 때 쓰니가 넘어갔으면 그때 집까지 홀랑 넘어갔을 건데 자기들 생각보다 쓰니가 똑똑한 거였어요. 진짜 큰 신우가 일 벌린 게 맞는지도 의심스럽네요. 시모랑 남편 둘이서 짠 느낌. 글만 읽었는데도 심장 떨리네요. 완전 이거 사기꾼 집안이잖아요. 범죄자를 절대 신우로 둘 순 없죠. 님이 맞은 거니 남편에게 이혼 소송 걸기 앞서 접근금지 신청 먼저 하시고요. 위자료 청구 소송하세요. 혼인기간이 짧고 몸만 온 곳이니 재산 분할은 없을 것 같아요. 위자료 청구해서 아주 껍데기까지 벗겨야 해요. 냉정하게 따져야 해서 댓글 답니다. 첫 7천만원 뜯어갈 때 쓰니가 연락해보라고 하기 전까지 시간이 달 단위로 빕니다. 남편과 시모는 한편으로 쓰니를 속인 겁니다. 그러니 그 돈 달라는 말이 그렇게 빨리 나온 것입니다. 여러 날 미리 맞춰놓은 말이니까요. 두 번째, 시모 방문도 수억을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모친을 놓고 너무나 침착함을 알 수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자 오히려 쓰니를 때렸죠. 주말 친정부모님 뵙고 월요일 바로 변호사 만나시길 바랍니다. 느낌에 쓰니가 뭔가 더 심각하게 속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집안에서 님 집 담보대출까지 끌어내려고 수쓰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혼할 거란 생각은 안 하고 시모 안 모시려면 집 얻어드릴 수밖에 없으니 대출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꼼수요. 남편한테 받은 돈 다 빚 갚느라 줬다면서요. 남편은 결국 그 돈 줬다가 다 빼간 거잖아요. 아들과 상의 없이 돈 사고 친 딸한테 명의를 넘기는 일을 덜컥 저지른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누나한테 그 큰 돈을 뜯기고 집까지 다 뺏어갔다는데도 분노하지 않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남편이 엄마한테 더 뭐라 하고 화를 내는 게 일반 상식 아닌가요? 님이 방방 뛸 일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신우는 핑계고 남편이 돈 사고 쳐서 모자지간에 짜고 쇼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혼하세요. 손찌검까지 당했고 님은 돈도 다 줬겠다. 재산 분할도 한 푼도 안 해줘도 됩니다. 어쨌든 님 재산 탐내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어영부영 시모까지 떠맡길 계산까지 한 거예요. 자기 집까지 가진 시모가 굳이 합가해서 며느리 눈치까지 보는 것도 납득은 안 됩니다. 그 집 주고 큰소리칠 궁리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님 큰 실수는 7천원 너무 쉽게 내준 겁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긴 모자가 질척거릴 텐데 친정 부모님 도움 받아서라도 반드시 이혼하세요. 추가 글입니다. 복날이라 부모님이랑 삼계탕 끓여 먹고 집에 와서 누워있다가 생각나서 들어왔는데 댓글 수랑 추천 수 보고 놀랐어요. 댓글이 너무 많아서 1시간 넘게 하나하나 읽어보다가 추가 글 고민 많이 하다 궁금하시다기에 남겨요. 글 썼을 당시 집 비번 바꾸고 남편이 일주일 정도 찾아오다 더 이상 연락 없었고 저도 따로 연락 안 하고 남편 짐 다 뺀 뒤에 제 생활 잘하고 있었어요. 이혼 무조건 할 건데 창피해서 어디 말할 데도 없고 부모님도 자세한 내막까지는 모르시다 보니 어디에라도 털어놓고 싶어 쓴 글이었어요. 쓰다가 시간 보고 너무 늦어 놀라서 마무리를 너무 급하게 하는 바람에 전날에 있던 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글 작성한 시점으로 2주 전에 있던 일이었어요. 일주일은 매일같이 찾아오더니 번호 차단하고 비번 바꾸고 집 내놓으니 문에 쪽지 하나 달랑 붙여놓고 아직까지 별다른 연락 없어요. 쪽지에 언제든 진정되면 연락해. 이게 다였고 저는 5일 전 장문으로 이혼 의사를 밝혔어요. 읽었을 텐데 별다른 연락 없는 거 보니 합의한다는 건지 소송을 걸으라는 건지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혼할 거고 준비 중입니다. 부모님과 상의하고 변호사 상담 받았고 모레 또 상담하러 가요. 저는 차근차근 진행 중이에요. 큰 신우가 실존 인물이 맞냐는 댓글을 많이 봤는데 큰 신우, 작은 신우 전부 실존 인물 맞습니다. 큰 신우 여수에 살고 44살. 큰 신우 남편이 여러 사람들과 동업하는 건 몰랐지만 배 타고 이것저것 잡아서 큰 차 불러 타 지역으로 배송시키고 하는 사업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매년 철마다 몇 번 받아먹었고 남편과 연애할 때 그 지역으로 놀러 갔다가 남편이 낚시하고 싶다니 남자는 크게 해야지 하며 오후 시간에 배 태워 나갔었어요. 저는 배멀미 심해서 큰 신우랑 큰 신우 딸이랑 해먹으면서 놀았고요. 여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증여세 얘기도 많던데 저도 그날 들은 그대로 작성한 거라 진짜 큰 신우 앞으로 돌린 건지 시어머님 명의로 돼 있던 건 맞는지 그 집이 자가는 맞는지 확실히 몰라요. 그 당시에는 진짜 뒤통수 맞은 기분과 시어머님이 너무 멍청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증여세는 무슨 돈으로 내셨냐 물어볼 겨를도 없었고 순간 우라치밀어서 다다다 뱉어내기만 했어요. 시아버님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으로 추측해보자면 일단 자가는 맞는 것 같네요. 이제 그게 자가든 전세든 중요하지도 않지만요. 제가 누굴 때린지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지어낸 얘기다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그날 뺨 맞고 저도 이성이로 남편을 때렸는데 시어머님이 계속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어요. 아직도 제가 누굴 때린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저도 더 맞았고 시어머님이 때린 건지 남편이 때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눈 감고 팔만 휘두르다 보니 맞고 때리고 그랬네요. 솔직히 지금도 뺨 맞은 후에 제대로 된 상황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날 와주신 경찰분들께 죄송스러울 뿐. 그리고 댓글에 가족 사기단 얘기도 절반을 차지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당시 상황만 글로 봐서 다소 막장스러운 부분이 있을 건데 시어머님 그냥 평생 자식들만 보시며 전업주부로 사셔서 경제관념 없으시고 가족에 대한 의심 같은 거 전혀 없으세요. 남편은 막내 아들의 천상 그냥 애교쟁이였는데 결혼하느라 제 눈치 보면서 찔끔찔끔 티내다가 그냥 그날 효자심보 터진 거예요. 그 둘의 멍청, 바보, 태평, 환장 콤비에 제 화가 터져버린 거고 연애 2년, 결혼 3년 동안 별일 많았지만 사기? 큰 신우면 몰라도 시어머님, 남편 그럴 만한 배짱이 없는 사람들이라 솔직히 모르겠어요. 부모님께는 부분 빼고 말씀드렸는데 들으시고는 시어머님 사시던 집 팔아서 큰 신우네 도와주고 제 집에 시어머님 모시고 들어와 학가하려던 목적인 듯 싶다고 하셨네요. 제 성격에 몇 년을 살아도 공동명의로 돌리지는 않을 거란 거 시어머님도 남편도 다 알고 있었겠죠. 드센 편은 아닌데 아닌 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는 성격인 거 남편이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요. 남편한테 큰 신우가 사고 몇 번 쳤다는 얘기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고 작은 신우가 왜 그렇게 본인 치부 연설하면서까지 후다닥 밟혔는지 이제야 상황이 좀 이해가 돼요. 저는 솔직히 진짜 가족이라 생각했고 제 부모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서로 불편하지 않게 노력했다 생각해요. 그래서 후회나 미련은 없네요. 현재 시원스러운 상황이 아니라서 더 할 말은 없지만 깨끗하게 잘 이혼하게 되면
다시 와서 꼭 시원한 이야기 남길게요. 다들 결혼 전에 가정환경 꼭 보시고 형제 자매도 한 번, 두 번, 세 번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두 눈 부릅뜨고 보세요. 결혼은 현실입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아들 얼굴도 못 보고 하늘로 떠난 아내. 산부인과 의료사고 도와주세요. 항상 게시글만 읽던 제가 이렇게 직접 글을 쓰는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워낙 글 쓰는 재주가 없어서 두서가 없습니다. 하지만 넓은 마음으로 꼭 한 번씩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어처구니 없이 떠나보낸 저와 세 자녀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세요. 저는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난 건 제가 30대 초반이던 2014년 말이었습니다. 친구가 주선해준 소개팅에서 만나 첫눈에 반해 2015년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2016년 1월엔 사랑하는 첫째 딸이, 그 다음 해인 2017년 7월에는 예쁜 둘째 딸이 태어났어요. 여느 가족처럼 행복하게, 때로는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저희 부부에게 지난해 7월 셋째가 찾아왔습니다. 사실 아내와 잠시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 연년생 자매를 키우면서 많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희 부부는 셋째를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워낙에 컸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하나 더 키우자고 아내는 그렇게 저를 설득했습니다. 셋째 아이 출산은 첫째 아이 때부터 다니던 산부인과에서 하기로 정했습니다. 집에서 가깝기도 하고 셋째와 둘째를 낳으며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4월 26일 오전 7시를 출산 예정일로 정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첫째와 둘째를 돌봐줄 분이 없어서 수술 전날인 25일 오후 8시 30분 네 가족 모두가 동반 입원을 했습니다. 다음날 수술이 끝나고 제가 출근하면서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줄 생각이었죠. 아이들은 그저 동생이 생기는 게 신기했던지 침대 주변에서 엄마 별로 안 아플 거라고 빨리 동생 보고 싶다며 제잘댔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아내와 함께한 마지막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술 당일 아내는 수술 전 검사를 진행하던 중 카톡으로 저에게 무섭다고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전 그런 아내에게 벌써 세 번째인데 왜 이렇게 걱정하냐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따뜻하게 말해주지도 못했네요. 무섭지?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말자. 라는 한마디 못한 게 너무나도 후회스럽고 미안합니다. 검사를 끝내고 입원실로 올라온 아내는 큰딸과 저는 둘째 딸과 나란히 잤습니다. 오전 5시 30분에 일어난 아내가 깨끗하게 씻고 수술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직접 샤워를 해줬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수술 준비를 위해 가려는데 평소에는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 아이들이 그날따라 일찍 일어나 엄마 아빠랑 같이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네 가족은 함께 2층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오전 6시쯤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두 아내는 거듭 무섭다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컨디션 좋으시죠? 하고 묻는 의사 질문에 우리 아내는 너무 무섭다고 대답했고 의사는 웃으면서 컨디션이 좋다고 걱정하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하염없이 눈물이 납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알았다면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 그렇게 못한 게 참 후회가 됩니다. 아내는 저와 아이들을 마지막으로 두 눈에 담고는 수술실로 들어왔습니다. 오전 6시 50분쯤 막내 아들이 태어났고 저와 두 딸은 셋째 탄생에 기뻐했습니다. 막내의 사진과 동영상을 찍고 오전 7시 5분쯤 아이들 등원을 위해 다시 입원실로 올라갔습니다. 10분 뒤 담당 의사가 입원실로 올라와 출산을 축하한다고 말해주고 내려갔습니다. 유치원 가기까지 시간이 남은 두 딸이 엄마 얼굴을 보고 간다고 대기하던 중이었습니다. 오전 8시 10분쯤 담당 의사가 올라와서는 산모가 마취해서 못 깨어난다고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에게 작은 문제가 생겼겠거니 심각한 건 아니겠거니 생각했고 아이들과 함께 수술실 앞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려갔을 때는 이미 119 직원들이 와 있더라고요. 제 아내는 못 깨어난 채로 들것에 실려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따라 오전 8시 46분쯤 119 차량에 탑승했고 오전 9시쯤 대학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아내는 1차 심정지가 왔습니다. 의료진 분들이 30분가량 심폐소생술을 했고 호흡이 돌아온 사이 빠르게 응급 CT를 촬영하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CT 촬영 소견을 교수님들에게 듣고 있던 중 아내는 2차 심정지가 왔고 다시 심폐소생술이 실시됐습니다. 담당 교수님이 저를 불러내 설명해 주신 내용은 이랬습니다. 뇌 부종과 복부 쪽 출혈이 심하다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불과 몇 시간 만에 너무 어이없고 믿기 어려운 일이 저희 가족에게 닥쳐온 겁니다. 정신없는 와중에 저는 진짜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아내에게 아이들을 보여주기 위해 중환자실로 들어왔습니다. 누워있는 아내 옆에 두 딸을 서게 하고 엄마에게 인사해줘. 엄마 하늘나라 가신대. 라고 얘기했습니다. 영문도 모르던 아이들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엄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안 좋은 상태로 고작 이틀을 더 버티다가 28일 제 아내는 자기가 힘들게 키운 아이들에게 말 한마디도 못하고 10달 동안 힘들게 뱃속에서 키운 셋째 얼굴 한 번을 못 보고 하늘나라로 먼저 가버렸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아내였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당연히 좋은 엄마였고 제게는 사랑하는 아내이자 동갑내기 동창 친구이자 또 한편으로는 마음 편히 기댈 수 있는 평강공주 같은 여자였습니다. 매일 밤 엄마 보고 싶다며 우는 아이들 앞에서 저는 엄마 이제 못 봐. 하늘나라로 먼저 갔어. 이 말만 반복하면서 눈물을 꾹 참는 것밖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울면 아이들이 더 울 테니까요. 제 아내를 이렇게 보내놓고 1차 산부인과 담당 의사는 마취해서 왜 못 깨어난 건지 모르겠다. 자기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이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병원에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현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의료수사전담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파악되기로는 마취도 전문의가 아닌 간호사가 진행했다고 합니다. 마취 전문 간호사가 마취를 진행할 땐 적어도 그 사실을 보호자와 산모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시스템, 산모가 마취해서 깨지 못하고 있는데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죽음에 이를 때까지 방치한 의사, 모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날까지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아이들과 잘 지냈던 사람이 정말 한순간에 불과 몇 시간 만에 뇌사 상태에 빠졌고 겨우 이틀을 버티다가 떠났습니다. 지금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다시는 살아 돌아올 수 없는 아내를 대신해 억울함이라도 풀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수술 시 마취하던 분이 마취과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였다던데 저도 지난달에 우리 막내되는 셋째 수술로 나왔는데 더 크게 와닿네요. 마음이 정말 너무 아파요. 아프단 말로도 부족할 것 같네요. 힘내시고 꼭 이기세요. 아니 이게 실화예요? 6살, 5살에 셋째 갓난아기까지. 아이들과 아빠는 어쩌나요? 다 두고 눈도 제대로 못 감았을 엄마는 또. 저도 수술로 두 아이를 낳았고 큰애가 저도 6살인데 진짜 엄마 손길 필요한 일이 천지인데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가요? 청원했어요. 내일 내 아이 일 같아서 마음이 아파 미칠 것 같아요. 저도 동일한 경험자로 한마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011년 한 산부인과에서 태반이 끝에 있다며 고위험 산모로 분류되어 유명한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요. 양수가 터져 제왕을 했는데 담당 대표원장이 술 마셔서 못 온다고 하고 다른 분이 제왕을 하셨어요. 아이 꺼내고 후처치를 위해 마치 잠이 들었는데 몇 시간 후 너무너무 추웠고 의식이 돌아왔다 나갔다 반복되더라고요. 일단 많이 추웠던 것만 기억납니다. 그냥 간호사실 앞에 방치 수준으로 둡니다. 의식이 돌아와서 몸에 이상을 느끼자 간호사에게 있는 힘껏 남편 불러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간호사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위로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했던 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또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냥 방치로 의식 깨어날 때까지 내버려 두다가 시트에서 피 떨어지는 걸 봤는지 당직 의사 불러서
입원실에 올라가 있는 남편에게 전화하고 똑같이 대형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저는 수혈을 4팩 받았고 약 5년 후 다량의 출혈로 인한 확장성 심근병증도 진단받았습니다. 부인분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너무 저와 똑같아서 속상합니다. 도움되실지 모르겠지만 꼭 회복실 CCTV 보세요. 아마 방치 수준으로 뒀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건강검진차 수면 내시경 받으시다가 멀쩡히 걸어 들어가신 지 불과 2시간 만에 깨어나지 못하시고 주검이 되어 나오셨습니다. 지금 반년이나 지났지만 부검 결과니 뭐니 증거 수집도 오래 걸리고 정말 기나긴 의료사고 싸움에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요. 특히 와이프라면 정말 같이 힘냅시다. 청원글입니다. 도와주세요. 와이프가 셋째를 출산하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너무나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들과 갓 태어난 아이를 보지도 안아보지도 못하고 하늘나라로 먼저 가버린 아내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세요. 2021년 4월 26일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산부인과에서 재앙절개 수술 과정에서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하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처치를 받았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이틀간 중환자실에 있다가 28일 오전 9시 30분경 사망하였습니다. 대학병원에 도착 후 심정지가 2번이나 오고 이미 뇌사에 준하는 상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수술 후 대학병원에 도착하기까지 1시간이 넘는 시간이 걸렸는데 다음날 담당 의사는 자기도 처음 겪는 일이라며 더 이상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사망 이후 병원 원무과장은 화가 나서 찾아간 처제에게 우리 병원에서 사망한 게 아닌데 왜 여기서 그러냐는 말만 하더군요. 이후 아무런 연락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해당 병원에 요청한 CCTV는 단 2개. 수납하는 곳과 후문만 비추고 있었습니다. 현재 광역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고 수사기관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사자료를 가지고 의사분들에게 자문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지만 아무 힘없는 유가족은 걱정이 됩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해당 병원은 마취 전문의가 아닌 마취 전문 간호사만 입실하여 수술이 진행되었는데 적법한 절차가 맞는지 수술이 끝나고 깨어나지 않음에도 기도사건이 유지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는지 119 구급대가 출동하였음에도 왜 수술방 앞에서 10분 이상 기다려야 했는지 수술을 담당한 의사가 구급차에 동승하였음에도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수술 과정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음에도 왜 출혈이 발생했는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 여러 커뮤니티에도 글도 써보고 있지만 어제 아침에 해당 병원이 제휴된 맘카페에 옮겨졌던 글이 반나절 만에 없어지는 것을 보니 허무한 마음뿐이네요. 국민적 관심이 생기다 보면 조금이라도 아내의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청원글을 기재합니다. 한창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할 새 아이가 엄마 없이 하루하루 저와 버티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썰닭입니다. 동생 장례는 잘 치르고 왔습니다. 갑작스럽게 떠난 건 아니고 꽤 오랜 시간 아프다 갔어요.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기에 무너질 정도는 아니에요. 다만 가끔 미친 듯이 계속 생각나는 거, 무언가 물어보고 싶은데 대답을 들을 수 없는 거, 이야기라도 더 나눌걸. 그게 힘드네요. 힘들다기보다는 아쉬운 거죠. 동생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마음이 안정이 되거나 아니면 마음이 많이 괴로울 때 조금씩 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런 상황에 내가 하는 일이 이 일이 아니었으면 하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일을 열심히 하면 차차 마음이 안정이 될 텐데 저는 이런저런 사연들을 감정을 담아서 녹음을 하는 게 참 그래요. 연예인들이나 개그맨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난 연예인도 뭣도 아닌데. 아무튼 이럴 땐 평범한 직업이 부럽네요. 그리고 지금은 이사 문제로 정신이 없어요. 원래는 9월에 끝나는데 아무래도 가족들 곁으로 되는 대로 빨리 이사 가야 할 것 같았어요. 저보다 부모님들이 마음 아프실 것 같아서. 방이 많이 남아서 같이 살면 좋기는 한데 제가 녹음하거나 일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원래는 여기 1년 살면서 많이 벌어서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했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돈만 까먹어서 지금 집보다 훨씬 못한 집으로 갈 것 같아요. 아무튼 되는 대로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시게 해드려 죄송해요. 좋은 말씀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행복님, 주원님 특히 더 감사드려요. 제가 진 빚은 다음에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갚도록 하겠습니다.